개인 상담 이론과 실제 12주차 우리가 3차시 수업 내용입니다. 자, 우리 어제 수업 시간에 우리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추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칼 로저스라는 이 학자는 우리가 잘 어찌 보면은 오해 없이 그렇게 보아야 될 내용들이 이제 중간에 몇 번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수업을 듣는 우리 선생님들은 좀 더 포괄적인 입장에서 그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되고 우리가 포괄적인 입장 내에서 우리가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그렇게 개입을 해야지만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제도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치료는 인간 중심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고 사람을 수동적인 존재로 그렇게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담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프로그램과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 때 있어서 그 대상자를 우리는 이 칼 로저스는 능동적인 존재로 그렇게 이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게 이 인간 중심 치료의 가장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강제적으로 어떤 틀에 맞춰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수동적으로 바뀌어서 나중에 어떤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존재로 바뀌게 되면은 나중에는 외부적인 자극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일을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칼 로저스 인간 중심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맥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봐주시면 되는데, 자, 칼 로저스는 그래서 우리 어제 수업 시간에 우리 계속 했던 내용 그대로 인간은 우리가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라는 거. 왜냐하면은 강점 관점 입장에서 사람은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고 본 것이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치료 이론입니다. 이렇게 된 그 기저 밑바탕에는 우리가 박스 내용을 보시면은 본래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다. 즉 사람은, 이 말을 우리가 좀 다르게, 뭐 다르다기보다는 우리가 영어 원서를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번역해서 들어오니까 뭐 저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또 다르게 번역하면은 저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 치료의 인간관은 결국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이상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초현실적인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그러한 유기체가 바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바로 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힘에 의해서. 왜? 이미 사람에게는 내면에 그러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인간 중심 치료의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내용으로 계속 쭉 내려오는데 네 번째 보시면은 상담 관계를 통해 자기 주도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존재다. 뭐 내담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상담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욕구가 결핍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상담이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상담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좀 지지적,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우쭈쭈 해주잖아요.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잖아요. 우리 학년기 왜 청소년들한테 우쭈쭈 해주면은 물론 사춘기 애들은 싫어하겠죠. 대신에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 있잖아요. 격려의 말을 해준다거나, 이것도 다 뭐가 될까? 이것도 하나의 상담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은혜 감사하고, 나도 부모님께 나도 결혼하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예전에 부모님께서 나를 키워주신 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관심이 있었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이것 또한 뭐가 될까요? 그렇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또 하나의 상담 관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 관계를 통해서 결국 사람은 자기 주도적인 성장, 즉 나이 불문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성장과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은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지만
성인에 가서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칼 로저스는 성인기에 초점을 두고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또 하나 강조했는 사람이 이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치료 이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 같은 맥락으로 한 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간중심 치료의 이제 핵심 개념은 우리가 뭐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인간중심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개념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우리가 이 인간중심 치료에서 이 칼 로저스는 물론 이제 두 번째 실현 경량성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칼 로저스가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 이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기 개념이라는 그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표현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 번째 보세요. 건강한 자기가 되려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요즘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려면은 자기가 자신에 대한 존중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존중해 줌으로 인해서 자기도 같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격려를 하고 누군가를 존중하게 되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지나요? 나 또한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심지어 뭐 다른 사례를 들어드리면은 이 사랑과 온정, 존경, 뭐 돌봄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지만 겨울이 되면 우리가 뭐 구세군 자선 냄비에다가 우리 모금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선생님들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 우리가 시내나 이런 데 가면, 백화점 주지나 이런 데 가면은 모금함에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10,000원을 넣었어요. 10,000원을 넣고 나면은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뿌듯해집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10,000원의 돈이 우리 불우이웃에게 잘 사용되고 된다고 생각하면은 큰 돈은 아니지만 내 10,000원을 넣었다는 그 사실, 내가 저렇게 기부도 할 수 있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그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10,000원을 냈지만 내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기분을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내 수준에서 10,000원이 마이너스 된 거예요. 결국은 손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부하고 나서는 더 부자가 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은 건강한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 존중이 일어나야 되겠죠. 뭐 또 굳이 하나 사례를 더 들자면은 우리가 차가 좀 밀리는 이제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앞차가 내 앞차가 보니까 옆차선에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내 앞차는 그걸 안 넣어주고 빵빵거리면서 안 넣어줬어요. 근데 내 차 앞에서 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냥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서 넣어줬어요. 넣어주면은 자 기분이 어때요? 시간적으로 계산하면요, 저 차가 내 앞차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가는 시간 더 늦어집니다. 내 시간은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지금요. 그런데 저 차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앞차가 또 고맙다고 비싼 깜빡깜빡 넣어주면은 기분이 어때요? 그렇죠. 내가 억수로 멋진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굉장히 또 기분 좋아지고 뿌듯해지잖아요.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은 건강한 자기가 형성되려면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있어야 되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누군가를 긍정적으로 존중하고, 즉 여기서 존중이라는 거는 우리 갈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과 온정과 돌봄 뭐 이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이루어질 때 자기 개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념이 생기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 치료는 바로 가장 중요해 본 것이 자기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 선생님들 잘 이해하시고, 자, 두 번째 실현 경량성. 자, 이것은 자,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해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하는 그런 경량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공허한 엘도라도라고 들어보셨죠? 저 멀리 있는 황금집, 우리 눈에 보이죠? 저 유토피아 세계. 이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 치료에서 칼 로저스는 현상학적, 현실적인 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고 저 이상 세계에 있는 저 황금집 엘도라도를 바라보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한 성장,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어제도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잘 이해하셨으리라 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현상학적 장,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지각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 이것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기능한다는 거,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네 번째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기능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회의 구성 요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의 폐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 줄을 보세요. 폐쇄적인 삶이 아니라 결국 뭐가 될까요? 그렇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삶. 그리고 실존적인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표현하는 자기 이 생각과 자기 삶의 유기체에 대한 이 신뢰와 존중.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로운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사회에 정확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기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치 조건이라고 나오는데, 자, 가치 조건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반두라라는 이제 사회학자, 반두라는 사회학자도 우리 선생님들 잘 이해하실 건데, 그 사회의 환경에 의해서 그 환경이 학습되어서 환경에서 바뀌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 뭐 지금도 그런 경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와 또는 뭐 집안에 학교 선생님이 많은 집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자녀들이 그 어릴 때 보고 자라잖아요. 그 환경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또 선생님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서 자녀들이 이어서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것저것 해보니까 할 거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미리 밑바탕 만들어놨으니까 저거나 하자. 물론 그런 사람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미 뭐예요? 내 삶이 그 학습된 거예요. 학습되어서 나한테 익숙해져 와 있는 거예요. 익숙해 와 있었다는 거는 부정적으로 강화된 게 아니라 긍정 강화, 즉 정적 강화가 나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가치에 의한 그런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로저스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로저스는 현실적인 그런 현상학적인 것도 강조하면서 자기 개념도 굉장히 강조하면서 너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떠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게 되는지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치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밑에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맥락으로 두면서 이제 상담에 대한 목표를 정하겠죠. 그래서 목표는 이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인간 중심 치료의 목표는 결국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가 실현 경향성, 즉 아까 말씀드렸죠. 현실에서 나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실현 경향성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성장하여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인간 중심 치료의 상담의 가장 대표적인 목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인간 중심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기법에서도 사용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대신에 인간 중심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더 지지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 또 다른 하나의 좀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목표 성취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유기체의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 중심적인 태도, 인간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치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태도는 정형화된 기법보다는 관계를, 행동 패턴보다는 지금 여기에서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그런 존재 방식을 중시함으로 발현된다 했는데, 제가 계속 초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현실적인 현상학적인 그러한 사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서로 간의 상호작용, 여기서 상호작용은 상담자와 내담자도 될 수 있고 환경과 내담자의 관계도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같이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의 기법입니다. 자, 상담 기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상담을 하는 이제 어찌 보면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봐도 되는데, 자, 일치성입니다. 일치성은 자, 문자 그대로입니다.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순간순간 경험하는 감정과 태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개방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MSG를 안 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잠깐은 우리가 인위적이고 뭐 그런 것이 가미되면은 내담자로 하여금 순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사람은 이 오감의 기능이 있는 것과 동시에 플러스 알파로 육감이 있거든요. 식스센스. 근데 이 육감은 남자보다 여자한테 더 발전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게 충분히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담자라 하더라도 그 상담자가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몇 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진짜 자본주의적 대답인지,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하는 건지 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경험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개방하는 것, 일치성이 인간 중심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다른 뭐 상담 치료 기법에서도 이 내용은 또 빠질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일치성은 상담자가 진실하고 거짓 없이 꾸밈 없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 같은 말이죠, 지금요.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자,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내담자가 지금 잘못된 비도덕적이고 내담자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너 말이 맞다라고, 너 행동이 맞다라고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 존중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세이프존, 즉 안전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의 긍정적 존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아무런 전제나 조건 없이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비스텍의 7가지 원칙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수용 또는 개별을 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비소유적 온정 뭐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내담자에게 변화와 성장의 필요 충분 조건이 주어지면은 변화를 위한 잠재력을 뭐 실현할 조절하는 깊은 신뢰감과 연관이 있다라는 뭐 저런 의미로 일단은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으로 내담자에 대해서 다가가는 것. 이것이 칼 로저스가 말하는 인간 중심 치료의 또 다른 이제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공감적 이해입니다. 자, 공감적 이해는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볼 수가 있는데요. 공감적 이해 개념은 우리가 자 보시면은 그리고 공감한다는 말을 잘 아시죠? 공감한다는 거. 자, 우리가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내담자로 하여금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경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줄 볼까요? 공감은 경청을 통해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라면은, 이해되셨죠? 공감이 바로 뭔지, 경청을 통해서 내담자는 말을 할 때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하고, 그 동정은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동정은 단순히 관찰에서 비롯된 내담자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연민. 우리가 그래서 이 동정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정이 너무 진해져 버리면은, 진하다 표현은 좀 이상하나요? 동정이 너무 과하면요, 사람이 기분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보면은 좀 이제 어려운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도 하고 또 그 사람들 지지도 하는데, 이것이 좀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감정이입이 너무 심해져 버리면요, 오히려 상대방이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동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의 지지와 감정이입은 가능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거는 공감입니다. 공감이 되어야 되지 동정까지 가버리면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해, 특히 내담자들은 나를 왜 불쌍히 여기냐고, 내가 지금 불쌍한 취급 당하려고 왔냐고, 이렇게 돼버리면 상담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공감적 이해, 이 내용을 우리 선생님들이 그 경계선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근데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결국에는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없이, 노하우 없이 누구나 숙련된 상담자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상담은 아니더라도 우리 현장에서 심지어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못을 박는 그 건축가들 있잖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특히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벽에 못 하나 박거나 나무에 못 하나 칠 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돼요. 벤치로 못을 잡고 쳐야 됩니다. 아니면 치다 보면 못이 다 삐뚤어져 버립니다. 왜? 안 해봤기 때문에,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건설 현장에서 이제 나무에 못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쾅쾅 두 번 치면 쑥 들어갑니다. 못이 옆으로 튕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타고났을까요? 아닙니다. 많이 해봤기 때문이에요. 숙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건설 현장에서 건축가가 이제 예를 들어 건축하시는 분들이 집을 짓거나 이런 분들이 사람들 이제 또 한 수십 명 수백 명 모아놓고 강의하라 그러면요, 이분들이 앞에 서서 뭐 이런 말 다 그런 건 절대 아니겠지만 앞에 있는 물병에 물을 계속 마시면서 할 겁니다. 왜요? 긴장되어 오고 또요 막 떨리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그런 자리에서 강의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강의한 사람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는요, 타고났는 게 아니라 그쵸, 십몇 년 20년 가까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익숙하니까 이제 그걸 사람들 앞에서 강의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요. 대신에 못 치라 그러면 못은 잘 못 쳐요 지금요. 그런 이치라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담가들도, 유능한 상담가들은요, 많은 경험과 그 경험도요, 무조건 경험 많이 했다고 무조건 잘할까요? 아니죠. 자기가 이론적으로 배워야 될 거는 많이 배우고, 그리고 짧은 경험으로도 많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뭐 해야 될까? 노력해야 됩니다. 잘하려고. 그렇게 될 때 여러 가지를 다 갖출 수 있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간 중심 치료의 효과는 우리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치료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뭐 1번 강범위한 신념과 감정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저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죠. 쭉 한번 읽어볼까요? 부정적으로 여겨왔던 내면의 감정을 내담자가 이제 표현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갈등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덜 왜곡하고 이제 통합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변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의 내면에 감춰진 부분들을, 즉 자기가 꽁꽁 숨겨놨던 그런 트라우마나 상처를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가 역량이 강화되니까. 그리고 뭐 저런 기타 내용들이 쭉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7번 보세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9번 한번 볼까요? 해답을 찾기 위해 외부로 눈을 돌리기보다 결국 누구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드렸잖아요. 내담자로 온 사람은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자신에게 당면한 그 문제 때문에 자신의 내면의 능력을 지금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가는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되죠. 즉 임파워먼트 해줘야 됩니다. 임파워먼트 해주니까, 즉 마중물 부어주니까 자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역량이 강화되어서 그걸 발견하게 돼요. 역량이 강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한테 이런 힘이 있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되죠? 자기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죠. 임파워먼트가 되니까, 역량이 강화되니까 자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 결정을 해서 그 일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80-90%는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10% 정도가 인간 내 능력 밖의 일이라서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중심 치료의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치료를 잘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문제를 당면됐다 하더라도 그 당면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외부의 눈을 돌린다 보다는 자기 안에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답을 찾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같이 플러스해서 살펴보았던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치료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게슈탈트 그 내용을 할지, 어차피 선생님들은 수업 내용을 다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행동주의 치료 그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먼저 다룰지는 제가 다음 좀 강의 준비를 좀 더 살펴보고 자료를 좀 더 검색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주차 맞죠? 12주차 수업 이제 3차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우리 수업 시간에 죄송합니다. 11주차였네요. 11주차 수업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12주차
우리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